전쟁의 폐허 위에 세워진 도시. 불과 70년 만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와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선 나라. 우리가 매일 숨쉬듯 살아가는 이 도시를 처음 발을 내디딘 외국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미국 LA에 사는 한 크리에이터가 서울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은 여행 영상을 함께 보려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서울 곳곳에서 연신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도대체 우리 서울의 어디가 그렇게 놀라웠던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전 세계 도시들을 다니며 솔직한 시선으로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미국 LA 출신 크리에이터입니다. 일본을 거쳐 마침내 서울에 도착한 이 남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콜레드 호텔에 짐을 풀고 본격적인 서울 탐험을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 야경을 보며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오, 와우, 정말 아름답다" 였습니다. 매일 보는 한강이 그 말 한마디에 왠지 새롭게 보이는 기분입니다. 이 남자가 서울을 소개하며 꺼낸 사실들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산다는 것. 삼성, 현대, 기아, LG처럼 전 세계 누구나 아는 브랜드들이 모두 이 땅에서 탄생했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외국인의 입으로 들으니 새삼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입니다. 첫 번째 탐험지는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조선시대 왕족과 고위 관료들이 살던 유서 깊은 이 동네에 도착한 이 남자.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를 걸으면서 자신은 LA 전통 의상인 트레이닝복으로 대신하겠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그런데 농담은 그것뿐이었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카메라를 내릴 줄 모르는 이 남자. 기와 하나 돌담 하나하나를 담으며 감탄을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 교토와 비교하면서 교토가 절제된 미니멀리즘이라면 북촌은 훨씬 더 풍부한 디테일과 질감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북촌을 그냥 지나치기 일쑤지만 이 남자에게 북촌의 골목 하나하나는 전혀 다른 세계였던 겁니다. 인파를 피해 마을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고요해지는 골목, 황금빛 노을이 내려앉는 전망대에서 그는 한참 동안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이 골목을 지나치는 주민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게 바로 외국인의 시선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북촌을 내려와 종로골목으로 접어들자 거리가 온통 노란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바로 가을 서울을 상징하는 은행나무 가로수길이죠. 우리에게는 매년 맞이하는 계절 풍경이지만 이 남자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은행나무가 회복력, 생존, 연속성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남자는 전쟁과 식민지배, 급격한 근대화를 모두 버텨낸 증인으로서의 은행나무를 이야기하며 진지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매년 가을 노란잎을 보며 쓸어내기 바빴던 그 나무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스스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이 남자가 다시 일깨워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은행나무 길을 걷다가 이 남자가 갑자기 멈춰선 곳이 있습니다. 바로 MBTI 자판기입니다. 16가지 성격 유형별로 음료를 파는 자판기를 발견하고는 눈이 반짝이는 이 남자. 자신은 ENFJ를 뽑고 동행자는 INTP를 뽑습니다. 아인슈타인과 같은 유형이라며 진지하게 설명서를 읽어내려가는 장면이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MBTI 자판기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인사동 거리에 접어들자 드디어 이 남자, 진짜 한국 음식을 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목적지는 돼지고기 전문 한국식 바비큐집 폴153. LA에도 한국 바비큐집이 많다는 이 남자. 본고장에서 먹는 건 차원이 다르다며 기대에 부풀어 자리를 잡습니다. 고기를 굽고 쌈을 싸고 환하게 웃는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요. 그런데 식사보다 더 그를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직원이 건넨 패브릭 스프레이였습니다. 고기 냄새가 옷에 배지 않도록 뿌려주는 배려.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서비스가 이 남자에게는 잊지 못할 감동이 됐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가끔 이렇게 외국인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됩니다. 다음 날은 세종대로를 걸어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길 위에서 만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 남자는 명량의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단 14척의 배로 1000척에 달하는 일본 함대에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 우리 교과서에서 수도 없이 배운 내용이지만 외국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왜 이렇게 더 웅장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전설이라는 그의 한마디에 괜히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한글 창제의 의미를 설명하며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문맹이었던 백성들에게 글을 준 왕의 이야기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나 봅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서자 이 남자는 말문이 막힙니다. 바티칸 시국보다 3배나 크고 500개가 넘는 건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왕궁.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재건된 이 공간 앞에서 그는 카메라를 내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몽타주로 담아낸 경복궁의 단청과 처마 끝, 드넓은 마당,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엄숙함을 뒤로하고 이번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갑니다. 홍대입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젊음과 음악, 트렌드가 폭발하는 이 동네를 그는 LA의 멜로스 거리 같다고 표현합니다. 홍대가 현대 한국 음악의 발상지라는 사실,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이 펼쳐지고 자연스럽게 관중이 모인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홍대에서 이 남자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뜻밖에도 포토 스튜디오들이었습니다. K-팝 스타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골목마다 줄지어 있는 광경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던 것이죠. 직접 들어가 온갖 소품으로 꾸미고 찍어낸 사진 2장. 자칭 K-팝 듀오의 데뷔컷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이태원을 지나 다음은 명동입니다. 광복 이후 금융과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한 명동. 지금은 먹거리와 K뷰티 쇼핑의 성지가 된 이 거리를 걸으며 그는 도쿄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표현합니다. 그날 하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탐험은 일찍 끝나고 말았는데요. 빗속에 반짝이는 명동 야경을 보며 이 남자가 꺼낸 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음울하지만 않았다면 블레이드 러너 같았을 것이라고. 디스토피아 영화 속 미래도시처럼 아름답다는 표현. 어쩌면 그게 서울 야경의 진짜 매력인지도 모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비가 계속 내리자 강남 스타필드 쇼핑몰로 향해 별마당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SNS에서 수도 없이 본 그 공간을 직접 본 소감은 독특한 공간이긴 하지만 책을 보는 것 외에는 딱히 할 게 없다며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마지막을 맥도날드로 마무리하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 감자튀김을 넣고 시즈닝 파우더를 흔들어 먹는 맥쉐이커 프라이의 라면. 분말 냄새 같다며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아시아 맥도날드 순위를 발표합니다. 1위 태국, 2위 한국, 3위 일본. 전 세계 맥도날드를 다녀본 이 남자의 순위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한국. 그리고 서울 여행 전체를 마무리하며 그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K-팝과 K-드라마 팬이었는데 이제 K-컨트리 팬이 됐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출발해 미래도시로 거듭난 서울. 조선의 고궁과 현대적인 쇼핑몰이 한 도시 안에 공존하고 은행나무 가로수길과 클럽 음악이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특별함을 잊고 살았던 이 도시의 모습들을 한 미국인의 카메라가 새롭게 발견해줬습니다. 외국인에 비친 한국, 더 재미난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